안녕하십니까. 기능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줄 내용은 연속 혈당 측정계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몸에 부착을 해서 24시간 동안에 내 몸의 혈당의 변화를 꾸준하게 알려주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오늘 이걸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혈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침을 찔러서 나오는 피를 스틱에 묻혀서 현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혈당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죠. 보통 당뇨 환자들은 그렇게 혈당을 많이 측정하는데 단점이라면은 그 시시각각 변하는 혈당을 맨날 할 때마다 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찌를 때마다 아픈 통증을 감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좀 많다 보니까 요즘 새로 고안된 도구 중에서는 직접 피부에 부착을 해서 피부 속에 있는 피와 조직 속에 있는 혈당을 측정을 해서 얘를 이제 혈당을 대체하는 어떤 정보를 주는 개념으로 개발된 겁니다. 휴대폰으로 연동을 해서 앱을 깔고 여기다 부착한 데다 대게 되면은 혈당이 측정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앱을 작동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스캔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제가 부착해 놓은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은 혈당이 다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4가 나왔죠. 혈당이 부착된 곳을 보여드리면은 저는 지금 팔 상완부에다 부착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거길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굳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이유는 없고 그걸 사시게 되면은 리브레라고 치시면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구매해서 직접 거기 설명서대로 장착하시면 되고 그 설명서에 나오는 대로 휴대폰에다가 어플을 깔고 이 기계와 연동을 시키시면은 총 2주 동안 14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혈중에 돌아다니는 혈당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보여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피부 조직 속에 또 도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서 아주 미세한 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도자가 있는 곳은 혈관이 아니거든요. 조직 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라면은 혈액에 올라가는 당보다는 좀 더 시간 딜레이드 타임이 생깁니다. 적어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딜레이드 타임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혈당 수치하고의 차이점이 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테스트 안 해봤지만 일부 선생님 얘기로는 한 30 정도의 변화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쟀을 때 혈당이 지금 여기는 124가 나오지만 실제 124가 아니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쪽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 정도 낮추게 되면 한 9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측정하는 목적이 좀 다른데 다른 혈당 측정계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혈당이 얼마인지 보는 개념이 있겠지만 저는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내가 먹는 음식 속에서 내 몸의 혈당을 올릴 때 어떤 것들이 주로 내 몸에서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보는 어떤 변동의 개념으로 이 정보를 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암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저희 병원에도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오시는데 그런 질환 환자들 중에서도 조절할 때 있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혈당이 잘 조절되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떡을 먹었을 때 크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떡을 먹으면 되게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는 떡이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걸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서 내가 피할 수 있게 되죠.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쯤이 하고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나 하고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건데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음식을 좀 피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한 2주 동안에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장착을 하면은 얘를 2주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정보를 다 모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식단 관리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 당을 갖다가 제일 많이 쓴다고도 알고 있잖아요. 암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혈당의 변동을 많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단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장착을 한 후에 2주 동안에 열심히 그 관리를 하시면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테스트했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그래프가 12월 23일 날 제가 찍은 그래프인데, 잘 보시면은 밑에 시간이 안 나오긴 하지만 세 번의 피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피크가 모두 150을 넘어갔는데 160, 170, 180 가까이 세 번의 피크가 나올 건데, 이 피크가 왜 나왔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감기에 걸려서 비타민C를 3g씩 이제 먹었을 때거든요. 제가 일부러 탄수화물을 다 줄이고 단 거 하나도 안 먹은 상태에서의 공복에서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비타민C가 우리 조직 내에 들어올 때 혈관을 타고 돌다가 조직 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당도 올리지만 비타민C 자체가 분자 구조가 당하고 글루코스하고 대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C만 많이 먹더라도 얘가 조직 내에서 비타민C 레벨이 올라가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실제 당을 안 먹어도 비타민C만 먹어도 올라간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이유는 측정하는 기계의 센서 자체가 글루코스하고 비슷한 분자구를 갖고 있는 어떤 성분들을 디텍션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 수액을 맞은 다음에는 혈당을 체크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고혈당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잘못하셔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인슐린 맞는 분들은 너무 혈당이 높네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인슐린 맞다 보면 오히려 저혈당에 빠지는 거죠. 글루코스가 높은 게 아니라 비타민C가 높기 때문에 측정이 오버돼서 나온 거니까 그럴 땐 절대로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를 먹거나 수액을 맞았을 때는 혈당 체크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타민C를 먹어도 이렇게 이제 분자 구조에 비슷한 것으로 인한 어떤 검사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비타민C를 계속 먹다 보면은 소량씩 먹으면 이렇게 갑자기 확 튀진 않아요. 서서히 슬로우하게 올라가긴 하겠죠. 꾸준하게 계속 먹다 보면은 마치 고혈당인 환자처럼 나올 건데, 이런 걸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순간 확 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이미 이제 제가 첫날은 비타민C를 먹고 테스트를 했고, 두 번째 날은 일부러 제가 비타민C를 안 먹었습니다. 먹으면은 다이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타민C를 안 먹은 상태에서 저는 아침을 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당을 잘 유지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간호사가 이제 환자분이 선물로 주신 떡 같은 경우를 좀 챙겨와서 여러 가지 떡 종류별로 해가지고 한 4덩어리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떡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걸 다 먹었죠. 먹고 나서 30분 단위로 체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타트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혈당 체크 상태에서 180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한 40분 지나니까 200이 넘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가까이 되니까 258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수치 자체가 당뇨 환자가 아닌 제가 정상인인데도 이게 258이 나왔다라는 게 깜짝 놀라죠. 실제 혈당은 아닐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혈당 레벨의 체크 수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때 보고 일반적인 탄수화물이 아닌 정제 탄수화물의 파워가 이렇게 세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떡하면 쌀로 만들었으니까 쌀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쌀을 얘기하는 것과 쌀을 갈아서 만든 가공식품을 이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밥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 혈당과 정제 탄수화물 먹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떡이 쉽게 손이 안 가셔야 돼요. 특히 당뇨 환자들은. 그리고 암 환자들도 떡에다가 손이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저혈당에 접어듭니다. 보시면은 245까지 올라갔던 그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저혈당 수치인 79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플러스 한 30 잡으면은 이게 한 20 정도만 잡더라도 거의 50대, 60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팍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탁 분비가 되고 나서 얘를 빨리 끄집어 내릴 때 순간적으로 끄집어 내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또 다시 저혈당으로 빠지죠. 그럼 이럴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되게 이리터블해집니다. 되게 불안해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싫으니까 또 다시 뭔가를 먹고 찾게 되다 보면 또 다시 혈당을 올리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서지처럼 올라가게 되면 그 골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몸 관리를 하시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혈당이 스테이블하게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의 변화를 느끼거나 몸에 어떤 변화를 느낄 때 내가 어떤 혈당 상태일 때 이렇게 느끼는지를 이렇게 체크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24시간 레코딩을 해서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체크 안 하더라도 지금도 레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활용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께 교육 목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스스로가 나의 식사 패턴과 나의 혈당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은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직접 장착을 해서 휴대폰으로 레코딩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병원하고 또 연동을 시키면은 제가 진료실에 앉아서도 여러분들의 혈당을 여기서 보면서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은지 또는 상담을 해드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명이 리브레인데요.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는데, 꾸준하게 내 몸에서의 혈당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른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공복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과 어떤 다른 음식이 믹스된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올라가는 혈당의 그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순간 수직 상승하듯이 올라갔던 게 훅 떨어지는 것과 어떤 다른 음식하고 믹싱해서 먹으면 얘가 이런 그래프로 올라가던 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같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어떤 음식 조합으로 먹었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않은 어떤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혈당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어떻게 먹었더니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지만 어떤 다른 음식하고 조합해서 먹었더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더라,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찍었고요. 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